조선 사람에게 왜 영어 공부를 하냐고 물으면 변함없이 출세하기 위해라고 대답한다. 그 한 예가 당시 세관이다. 조선은 조미조약 이후 영국, 독일 등 서양 국가와 연달아 조약을 체결했고 해양장을 중심으로 물건이 오고 가면서 세관 업무가 시작됐다. 하지만 조미조약 당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 하나 없던 조선이었다. 그렇다면 통상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관세박물관에서 당시의 기록들을 확인해 보았다. 보시다시피 세관에서 사용하던 공식 언어가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모든 문서들이 이렇게 영어로 작성돼서 보고가 되고 또 영어로 된 언어 문서로 지시가 이루어지고 그랬습니다. 당시 통상 경험도 영어 통역도 없던 조선은 외국 관리들을 초빙해 세관을 꾸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영어를 한마디라도 하는 조선인들의 몸값은 그야말로 금값이었다. 물론 외국인 세관장급들은 50배가량 받는 사람들도 계셨겠지만 저희 조선인들은 주로 하급 세관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5배에서 10배를 받았습니다. 그 금액이 5배에서 10배라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관세 수입에서 바로 봉급이 지급이 되다 보니까 체불이 되는 거 없이 지급되다 보니 일반인들에 대한 인기가 엄청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급 신분사회가 어떻게 보면 영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 그 영어를 통해서 출세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걸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구한만의 영어 열풍이 확 일어났던 그런 거죠.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네. 영어 이퀄 출세. 그래서 영어 열풍이 불었다. 혼란의 시기. 사람들은 신분을 뛰어넘어 입신 출세할 수 있는 도구로 또한 개화의 도구로 주저없이 영어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배워 근대 문물을 들여와 부국 강병을 이루어내겠다는 꿈은 채 영글기도 전에 한일 강제 병합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당시 조선을 깨우치기 위해 앞장섰던 영어 1세대 가운데 상당수는 이후 친일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윤치호와 같은 경우는 미국이 고종의 도움 요청을 묵살했다는 이유로 반미 친일로 돌아섰고 이완용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일 강제 병합 이후 일제는 한반도의 영어 교육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식민지 국민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어 열풍도 이와 함께 사그라들었을까요? (1920년) 보성고부 학생들이 단체로 수업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유는 발음이 엉터리인 일본인 영어 교사를 발음이 좋은 조선인으로 바꿔달라는 것이었다. 보성고보뿐만이 아니었다. 3년 뒤 다른 학교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일제강점기 이런 사건은 심심치 않게 벌어졌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그 배경에는 일제의 교육 정책이 있다. 일제는 영어 수업을 대폭 줄이고 교사는 일본어에 능통한 자라야 한다고 못 박았다. 결국 영어 교사도 대부분 일본인으로 채워졌다. 한일합방 이후에 그 교육령이 개정이 되면서 일본인들이 한 거는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회화 같은 거 다 빼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줄이고 뭐 이래가면서 빼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뭐 영어 회화를 하는 사람들은